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함께하는 공간, 기억의 정원의 진행을 맡은 보선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가지만 그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부모로서의 고민도 안고 계신 분이죠. 장례라는 직업 속에서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계신 이승우 지도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펫포레스트 김포점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점이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네. 오늘 여기 남양주점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처음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김포점 건물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해주점도 정말 예쁘고 너무 멋지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9살 고양이 형제랑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첫 만남은 어땠는지 또 어떤 아이들인지 너무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로이와 몽이라고 하는 고양이 형제와 9년째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로이와 몽이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 옆에 커다란 통유리로 된 공간에서 뒹굴거리면서 놀고 있는 로이와 몽이를 보게 되었어요. 보자마자 로이와 몽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와, 무려 9년째 또 형제를 같이 분양을 받으셔서 외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이랑 고양이 형제는 많이 친한가요? 로이와 몽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후 한 40일 정도부터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로이와 몽이는 이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기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곁을 이제 많이 지켜주었어요. 저희 딸은 실생아 때부터 고양이들과 함께 생활한 영향으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고양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 고양이는 로이 같아. 저기 있는 고양이는 우리 몽이 같지? 라고 하면서 로이 몽이와 떨어져 있어도 늘 고양이를 생각하는 모습이 관찰되곤 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예쁜 그런 모습이네요. 되게 네. 보면서 흐뭇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랑 고양이 형제가 처음부터 친했던 건지 첫 만남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딸이 생후 40일에 처음 만나게 되었고 신생아 시력이 앞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의 반응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양이 형제의 반응은 이건 뭐지? 정도의 호기심을 가졌고 항상 조심히 돌아다니고 아이 옆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최대한의 관심 표현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표현이네요. 네. 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 형제랑 자랐으니까 진짜 추억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에게 고양이 형제는 어떤 존재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고양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집을 나와서 동물병원을 지나갈 때에는 저기 이제 몽이랑 로이 아팠을 때 같이 갔던 곳이잖아 라고 얘기를 오. 해주기도 해요. 와, 아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저희 아이가 제가 봤을 때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끔찍끔찍했던 일들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뜻이 아닐까 네. 싶어요.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 아이들이 언젠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장례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로이랑 몽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 순간은 정말 슬프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오게 될 상황일 거라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를 지내면 좋을지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잘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고요. 아이와 함께 로이랑 몽이가 떠나는 날에 어떻게 장례를 진행을 하면 좋을지 잘 상의를 해보고 아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장례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랑 함께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린 아이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저희 아이는 지난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려견 난이라고 하는 아이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미 경험을 했었군요. 네, 4살이란 어린 나이에게 장례식장 그저 노는 공간이었고 푸이를 입고 있는 강아지를 만져보고 장례식장 주변에서 놀기 바빴습니다.
역시 어린 아이다 보니까 네. 4살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랑이는 무지개 다리 건넌 거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랑이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강아지 별로 가서 재밌게 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 아이가 랑이는 무지개 다리 건너서 잘 놀고 있지? 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뭔가 어린 아이의 방식대로 잘 이해를 한 것 같네요. 네, 죽음은 이제 언제든 경험을 할 수 있고 미리 알려준다면 막상 경험을 했을 때 조금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슬픔이란 감정을 느끼고 이제 눈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슬픈 감정을 매일 느끼는 것은 너무 힘들 수 있다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함께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재미있던 이제 시간들을 회상을 하고 즐거웠던 경험들을 회상을 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존중을 해주면서도 아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뭔가 또래에 비해서 되게 성숙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너무 놀기만 해가지고 4살이면 네,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나중에 조금 더 크고 나서 이별을 겪는다면은 심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그냥 진짜 궁금한 건데요. 지도사님께서도 혹시 어렸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자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반려동물을 한번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작은 푸드라이였어요. 몇 살 때 키우셨어요? 한 대학생 때? 어리다고 하길래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느낌이 다르세요? 그때는 장례업체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후 처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많이 알려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례 지도사님처럼 아이와 함께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인지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정확히는 이제 아이랑 같이 오셨던 보호자분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진행했던 보호자분들 중에 중년의 부부 보호자분들께서 장례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아이의 화장 절차를 진행을 하기 전에 그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아이의 이름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보내셨던 아이가 있나 보다 했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한 초등학생 정도 보이는 아이의 영정사진을 꺼내시면서 아이에게도 인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말씀하신 아이 이름이 사람 아이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하늘나라에 가서 아이랑 반려동물도 같이 놀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서 어머나. 마음이 좀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뭔가 되게 따뜻한데 슬퍼요. 나중에 만약에 아이랑 함께 오시는 보호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도사님의 나중이 좀 떠오를 것 같은데 아이랑 함께 인사를 나눌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말티자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의 가족, 저희 가족까지 모두 모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누나가 푸들 아이를 입양을 해서 같이 데리고 왔었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때의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지 종종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갈 때 랑이 무지개 다리 건넜지, 랑이가 가고 사랑이가 왔어 라고 하면서 떠올리곤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딸아이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로이몽이도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때도 딸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진짜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이런 경험을 할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례를 경험해보는 게 아이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저희 아이가 장례를 진행했을 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긴 했지만 훗날에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성숙했을 때 장례를 진행하게 된다면 소중한 이와의 이별이나 감정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의 소중함 등을 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랑 함께 장례 진행하게 된다면 추모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도 어리다고 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떠나간 반려동물들이 생각이 나서 슬플 때에는 충분히 그 슬픔을 울음을 통해서 해소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추억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아이를 기리다 보면은 언젠가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추모하는 거에 대해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페퍼레스트 김포장 같은 경우에는 숲속 우체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편지를 네. 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쓰는 편인가요? 네, 아이들도 같이 온 부모님들 따라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럼 기억에 남는 편지 있을까요? 종종 이제 우체통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제 반려동물의 이름을 잔뜩 써주거나 반려동물과 같이 놀았던 추억들을 아이들의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는 편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뜻 보면 이제 그냥 낙서 같기도 한데 반려동물들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썼을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 그 삐뚤삐뚤한 글씨랑 서툰 그림 속에서 순수한 진심이 느껴질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부모이자 장래 지도사인 분을 모셔봤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자녀와 반려동물의 이별을 같이 준비하려는 분들께 한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가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보호자분들 중에는 같이 온 자녀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장례 절차의 전반을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계세요. 좀 걱정되는 마음에 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삶과 죽음, 그리고 이별의 슬픔과 추억의 소중함 등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서로 어떤 장례를 하고 싶은지 반려동물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두면서 이별을 준비하시고 장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자녀분들도 큰 경험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크게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너무 무겁고 좀 낯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도 하나의 가족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별이라는 건 어른에게도 어렵지만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은 지도사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남양주점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도 다시 이제 김포점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진행하시는 보호자님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억의 정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이 조금은 더 부드럽게 슬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함께 해주세요. 안녕!